반갑습니다. 문어빵TV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그죠?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외부에 조금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하나 업로드 시키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16기 교육생은 선정을 완료했고요. 4분을 뽑아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오실 겁니다. 아무튼 선정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뽑히지 못하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뽑히신 분들은 지각하지 마시고 그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키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물가 폭등 이런 영상들이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네요. 그죠? 겁이 날 정도로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퍼져서 계속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움츠러들고 이거 정말 위기가 온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렵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약간 영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나누고자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 이슈나 이런 건 잘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많이 없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바에 따른, 제가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때 이제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그게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시는 크게 매출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안 보고 많이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엄청 까다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영업 하고 있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다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저금리로 1.5%, 2% 이런 걸로 해서 진짜로 이자 작게 부담하는 조건 하에 너도 해주고 저도 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죠. 저도 그때 당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저야 지금은 빚이 없지만 아마 그 빚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아마 거기만 대출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1금융에서도 하고 안 되면 또 2금융에서도 하고 진짜 힘드신 분들은 4금융까지 손대고 사채까지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아마 그게 이제 원금 상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오지 않았나. 아마 그 여파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빚이 있었다면은 아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는. 그죠? 물론 장사되는 집들은 장사가 계속 잘 됩니다. 단지 그 장사 잘 되는 집에 퍼센트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10곳 중에 한 3-4군데가 그나마 장사 좀 되는 곳이었다면 요즘에는 10곳 중에 1-2군데로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신다. 그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두 번째는 그 여파로 인해서 금리가 자꾸 이제 세계적으로, 그죠? 문제죠. 금리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를 부담이 커졌어요. 그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젊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파트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받았겠죠, 당연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복권을 자꾸 사러 오는 거예요. 좀 젊은 여성이길래 한동안은 그냥 계속 팔기만 했는데 나중에 조금 친해져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복권을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몇 억짜리를 샀는데 몇 억은 빚이다. 빚인데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을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지금은 2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잘 안 된다. 힘들어져서 지금 복권이라도 사야 약간 의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스핏도 이제 끓는 복권, 그거를 매주 사가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젊은 부부가 으쌰으쌰 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금리 여파로 인해서 이제 생활 자체가 패턴이 바뀐 거죠. 써야 될 때를 돈을 못 쓰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밥 한 끼 밖에 나가서 먹거나 간식을 사 먹을 돈을 아끼게 되는 거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불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끼기 시작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전쟁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이 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도 지금 타코야키 팔면서 마요네즈도 쓰고 식용유도 쓰고, 저는 튀김을 하기 때문에 식용유도 많이 쓰고 또 마가린도 쓰고 막 이런 기름 관련된 걸 많이 쓰죠. 그리고 또 밀가루도 쓰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등했어요. 진짜 가격이 진짜 폭등했어. 그냥 작게 오른 게 아니에요. 한 50%가 막 50%, 60%가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가면은 판매가를 올려야 되겠죠? 판매가를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리게 된다면 과연 손님이 올까요? 맞죠? 어느 정도 내가 약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또 양보를 자꾸 하고, 양보를 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그러면 제가 마진율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래서 장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에. 만약 제가 그만큼 가격을 올렸으면 그만큼 손님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양보를 하고 박리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박리가 되는데, 박리담회가 되는데, 지금은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 그리고 제가 파는 음식이 간식이고 애들 좋아하는 건데, 애들이 용돈이 불어나야 이런 것도 자주 사 먹는데 용돈은 자꾸 줄죠. 부모님들의 형편이 점점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용돈도 부담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저출산이죠. 이 부산은, 제가 있는 부산은 심각합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해 드렸지만 3월 달에 남자 중학교, 제 근처에 있는 남자 중학교 입학생이 1학년 전교생이 49명입니다. 49명.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특히 지방, 이렇게 지방 좀 동떨어진 그런 지방 같은 데는 학교는 번듯한데 학생은 10명, 8명 이런 데도 수두룩 빽빽하고, 저는 이제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겠느냐 해서 머리를 자꾸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 너무, 물론 타코야끼나 뭐 간식을 팔아야 되겠죠. 팔면서도 또 다른 소비층을 만들어서 그 소비층한테 팔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 되고, 저는 아시다시피 운 좋게도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다 보니까 복권 판매인에 당첨이 돼서 복권을 팔아요. 그렇다고 동네가 좀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복권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인 견 월세랑 전기세 정도는 빠지니까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타코야끼나 이런 간식을 팔면서 고객은 자꾸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니까 제가 뭐 복권을 팔아도 여기 복권도 팔아요 하면서 복권도 사가고, 그죠? 제가 만약에 커피를 판다면 커피도 파네요, 커피도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 한 가지만 있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답은 없는데 그래도 자꾸 연구하고 노력해서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아이템도 팔아야 우리가 또 마진을 챙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 가지 아이템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확 무너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인구의 급증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저출산 이것도 영향이니까. 나이가 60 정도 넘어가시면 소비를 많이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은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굳이 사서 집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30, 40대들의 소비 패턴은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사서 집에 가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우리 애도 줘야 되겠다 해서 간식도 사고 이렇게 가는데, 어르신들은 어떻냐면 나는 저기 가서 오늘 라면을 사러 갈 거야. 그러면 라면을 사러 가죠. 거의
라면만 사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분들 생활 패턴이 아끼는 거에 조금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영업자들은 노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말로 힘들다. 주 소비층인 20, 30대, 40대까지, 50대까지도 좀 괜찮은데 이제 60대 이상 넘어가는 곳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소비가 위축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좀 저렴한 걸 많이 찾으시고 또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굳이 안 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그래도 중요한 건 아십니까? 복권은 삽니다. 70이든 80이든 복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쌈짓돈을 빼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소비는 하는데 쓸데없는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30, 40대는 길 가다 저거 먹을래? 하나 먹자. 어디는 가면 저 아이스크림 사라. 나는 이거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소비 습성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여튼 뉴스 보니까 뭐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된 거죠. 아예 싼 제품이 나가거나 아예 고가품만 지금 팔린다는 거예요. 상위 몇 프로 돈 많으신 분들은 명품이니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많이 팔리는 거고 저희같이 서민층들은 무조건 싼 것만 좀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중산층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같이 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서민과 상위층만 남은 거죠. 중산층이 없어진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마진 유통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소멸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제 주변에 50대 분들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뭐 쿠팡 물류센터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좀 들어보니까 뭐 몇 번 가고 계속 주 몇 회 이상은 못 하게 돼 있고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생활하기는 힘들고 그건 아르바이트 정도고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은 일단 이력서에서 좀 제외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죠? 거의 다 뭐 일자리 그 채용 사이트에 가면은 뭐 보험이나 뭐 판매직, 영업사원 이런 것만 있지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대 분들이 힘을 많이 내야 됩니다. 물론 저희 40대도 힘을 내고 있지만 50대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도 모시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퇴직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9세라더라고요. 49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49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월급을 500씩 벌었다 그죠. 근데 500 벌다가 퇴직하면 250도 벌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오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뉴스, 매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충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나열해 봤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디 투자해라 이런 말도 뭐 알아야 말씀드리죠.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은 꼭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건 맞아요. 움직이되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혹시 능력이 되신다면 다른 곳에서도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십시오. 너무 부정적이면 살아가기가 힘들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가끔은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같은 책을 한번 읽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종종 읽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지금 일어서야 된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엇인가. 해서 조금 반성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읽어서 그런가 유튜브도
다시 조금 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자영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찾아주거나 누가 돈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죠? 같이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였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사람인데 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요즘에 진짜 각자 도생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고 분수에 맞게 살고 좀 절약하면서 그래 살면은 또 살아갈 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종종 또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